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지 않나요? 내가 평소하고 똑같이 별 다를 거 없이 살아왔는데 예전에는 이 시간이 되게 즐겁고 또 내가 이걸 하면 되게 좋아했고 행복해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옛날에 좋아하던 것들을 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라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정말 행복하고 스트레스가 풀렸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즐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던가 예전에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때 굉장히 즐겁고 정말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 정말 내가 이 맛에 살아가는구나 라는 즐거움을 느끼고 뿌듯함을 느끼고 뭔가 삶의 의미를 느꼈는데 이제는 내가 이것만 바라보고 살기에는 더 이상 이 시간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네 라는 이런 자신의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아주 자주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나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 근데 그게 막 내가 막 게으르다거나 막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장났다. 어떻게 고장났냐면 더 이상 과거에 기쁨을 느끼던 것들에서 어떤 기쁨도 어떤 의미도 느끼지 못하거나 서서히 그 기쁨과 의미를 느껴가는 부분들이 줄어들고 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간 내가 슬럼프 또는 번아웃이 올 것 같은데 그리고 결국에 오고야 맙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미치겠네. 이 상태를 벗어나려고 내가 예전에 막 살찌니까 먹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도 다 먹어보고 내가 이 친구들이랑 만나서 막 이것저것 놀면은 시간도 없고 바쁘니까 하지 말아야지 미뤄뒀던 것들도 다 하고 연애를 해야 되나? 아니면 운동을 해야 되나? 쇼핑을 해야 되나? 여행을 가야 되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되나? 잠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하지? 막 난리를 쳤는데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난 이제 큰일 났다. 나라는 인간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저 부럽도다. 유치원에서 깔깔거리면서 뛰어노는 저 5살, 6살, 10살짜리 어린아이들 뭐가 저렇게 재밌을까? 저 때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하면서 씁쓸한 이런 무미건조한 심장을 부여잡으면서 혹시나 다른 즐거운 사람들을 부러워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명백한 에너지적인 증상이며 그 누구도 인생에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능력이 출중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친구가 없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가리지 않고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기. 그것도 한 번 잘 이겨냈다고 두 번 다시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계속 찾아옵니다. 놀라운 게 내가 옛날에 이 시기를 벗어나려고 난리를 쳤던 어떤 방법이 있었어. 그 방법을 또 썼을 때 안 먹힙니다. 정말 끔찍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바로 번아웃이라는 친구입니다. 삶에 의욕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 의욕을 다시금 되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지만 한 번 써먹었던 방법은 두 번 다시 통하지 않는 게 이 번아웃이란 녀석인지라 참으로 까다롭죠. 그래서 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찾아온다는 거는 사실 인생이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도 아니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보다 라는 뜻도 아니고 내 인생은 너무 비참해 그래서 내가 이런 느낌을 느끼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 직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온 거예요. 내 삶이 지금 다음 챕터로 넘어가려고 뭔가 오작동이 일어나고 뭔가 정체 구간이 있는 거구나. 계단으로 치면은 나는 지금 수직으로 올라가서 삶의 다음 챕터로 이동해야 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이 다 가로막혀진 느낌이고 더 이상 지금 내 삶의 방식에서 어떤 즐거움도 감흥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구나. 이게 바로 변화가 필요한 시기, 변화를 갈망하는 시기, 본능적으로 변화를 향해 계속 나아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변화의 초입에 다다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은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이거나 내가 지금 상태가 지독해 안 좋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말하면 삶이 더 나아질 준비를 하기 직전의 단계가 바로 번아웃입니다. 판도라님 저는 번아웃이야 오래됐어요. 2년인가?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은 위로 올라가는 길을 못 찾아서 지금 정체기에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원래 인생이겠거니 하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지, 원래 인생이라는 게 감흥 없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항상 즐거운 게 또 당연한 건 아니지만서도 뭘 해도 감흥이 없다, 이런 상태가 당연히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변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번아웃의 증상이 왜 일어났는지, 대체 뭐가 교체되어야 되는지도 제가 오늘 수업에서 하나씩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번아웃은요, 어떤 상태이냐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에너지 방전 상태입니다. 제가 그동안 무기력 특강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여러분들이 인내심이 바닥나고 다 때려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에 빠졌는지 제가 안 좋은 원인들을 쭉 얘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방전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감정을 느끼는 이런 건강한 감정 패턴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즐거워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감정도 어떤 감흥도 느껴지지 않고, 인내심도 바닥이 난 상태, 체력도 바닥이 난 상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무유혹한 상태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에너지 방전 상태이지 않은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 에너지 방전 상태에서는 에너지만 충전시켜주면 자동으로 삶의 의욕이라던가 즐거움을 느끼는 이런 패턴은 다시금 회복되고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방전 상태는 오늘 할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 이건 제가 그동안 다른 수업에서 충분히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패배감 특강이라던가 인내심 특강이라던가 뭐 이런 데에서 좀 많이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아웃 상태의 또 증상은요, 에너지 배출이 중단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너지 배출을 늘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한테 어떤 감정을 드러내거나 어디에 가서 무슨 사람을 만나서 교류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꿈을 향해 도전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업적을 쌓아가거나 회사 생활하거나, 이 모든 것들이 에너지를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난 에너지 발산하기 싫어! 그래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순간을 더 잘 즐기고 내 감정을 더 잘 표현하려고 하고 내 감정에 더 많이 몰입하고 내 감정을 터뜨리고 증폭시킬수록 에너지는 더 세게 방출이 되는 거지,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외부에 액션을 취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여러분들의 의도와 열정이 발현되는 그 순간에는요, 에너지가 아주 강력하게 배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 배출이 중단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이 모든 에너지 방출 상태에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행위가 의미가 있으며 나는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는 이 행위가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 생활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고, 이 시간을 보내는 거고, 그곳에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내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하던 어떤 행위들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원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저건 즐겁지 않아, 어제까진 그랬지만 오늘부턴 왠지 모르게 그게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 또는 그게 싫어졌어. 네, 맞아요. 인생에 권태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모든 액션을 중단하게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뭔가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요,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존재는 아니지만 감정적인 충족감이 들지 않았을 때 어떤 행동을 중단하거든요. 그때 원인을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삶의 의미가 없어졌구나, 또는 바뀌었구나, 근데 내가 옛날 그대로의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스탑이 됐구나 라는 이런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 배출 중단 상태에 빠졌는지 체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내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네,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고 있지 않네,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보낼 때 그 모든 것들, 필요한 것들, 즐기던 것들,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귀찮고 하기 싫고 자꾸만 나 스스로 쓸데없는 질문을 하네. 예를 들면, 왜 해야 되지? 인간은 왜 사는 거지? 나는 왜 회사에 가야 되는 거지? 왜 나는 이 친구랑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는 걸까? 왜 나는 이 꿈을 도전하려고 했을까? 이 꿈이 정말 그렇게까지 나한테 의미가 있을까? 날 행복하게 해줄까? 왜 나는 돈을 버는 걸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자꾸만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의미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답답해 죽을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해야 되는 일도 많고 지금 잘 가고 있었는데 왜 의미 같은 걸 찾고 있는 거야? 너 대체 왜
고장나 버린 거니라고 스스로를 다그치게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삶의 의미 같은 거 모르고 즐거움 같은 거 모르고 그런 대로 잘 살아왔어. 고역스러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버티면서 나름 성실하게 잘 살아왔단 말이야.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내가 왜 따지는 거지? 네, 이제 와서 그런 것들을 따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시간이 찾아와요. 이때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은 전혀 먹히지 않아요. 모른 척하기, 막 자극적인 음식 먹기, 갑자기 올스탑하고 놀기만 하기, 그리고 갑자기 막 사람들과 손절하기 안 먹혀요. 해보셨을걸요? 안 먹힙니다. 이건 라이프 스타일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구축해야지만 탈출할 수 있는 특정한 구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삽질하던 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안 돼, 내 안타까운 시간들 이러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정말 무수히 낭비할 뻔한 시간을 제가 절약해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특징이 내 삶에 나타나는 순간 인생 교체의 순간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에너지 배출, 즉 남들한테 표현을 하거나 교류를 하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싫어. 이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하지만 뭘 해야 좋은지는 모르겠어.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어.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지 이 지독한 구간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계획도 없어.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하기 싫은데 이 하기 싫은 이 상태가 답답해. 자, 에너지 배출 중단 상태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에너지를 받고 또 흘려보내는 게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근데 에너지를 받는 것도 싫어. 내보내는 것도 싫어. 여러분들이라는 에너지 공장이 올스탑한 상태인 거예요. 왜 올스탑했을까? 잘 생각해보세요. 바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라이프 패턴의 교체 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우리는 어제까지 새우깡을 만들던 공장이지만 내일부터는 조리퐁을 만든다. 만들던 새우깡 다 폐기 처분해. 다 교체하고 새롭게 필요한 부품들은 들여오고 다시 가동. 조리퐁 회사로. 자, 이건 예시예요. 여러분들이 한 인생이 지금까지는 새우깡이라는 과자를 만드는 방식으로 흘러갔어. 근데 갑자기 다음날에 조리퐁 또는 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회사로 바꾸고 싶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가동하던 걸 멈춰야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만들다 찌꺼기도 비워야겠죠. 그리고 어떤 직원이 저는요 새우깡밖에 못 만들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줄 몰라요. 그럼 미안하지만 너는 퇴사를 좀 해줘야겠다. 그리고 새롭게 아이스크림 만들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해야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생각, 가치관, 여러분들의 능력치, 여러분들의 관심사 이 모든 것들이 교체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심지어는 일자리까지 교체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살면 너무 좋잖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게 있는데 갑자기 방식을 바꿔서 내가 손해를 보는 게 크면 어떡해? 손해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하던 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란 인간 도무지 만족할지 모르니. 예, 맞아요. 제가 사람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잖아요. 그게 안 돼요. 무언가가 재밌다가 재미없어지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내가 수준이 높아졌거나 두 번째는 그 컨텐츠에 대한 단맛이 다 빠진 거예요. 뭐든지 처음이 재밌고요. 두 번, 세 번째 때는 감흥이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뭔가 덕질을 할 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드라마를 막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 드라마를 1편도 안 본 사람이 야 무슨 드라마 뭐 재밌다며? 나 볼까? 이러니까 야 말도 마 진짜 재밌어. 나 그거 보다가 밤샜잖아. 이러면서 부럽다. 나도 그거 안 봤으면 너처럼 재밌을 수 있겠는데.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는요 가질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룰 수 있는 것 그 많은 것들이 다 콘텐츠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질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더 이상 타요버스가 재밌지 않다니. 내가 아동 우울증에 걸렸나? 아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재밌어할 나이는 졸업했거나 다른 걸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번아웃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옛날에 재밌게 생각했던 것들 갑자기 하루 종일 막 하기. 이게 먹히는 분들도 있어요. 안 먹히는 분들도 있고요. 먹히는 분들과 안 먹히는 분들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바로 그 컨텐츠를 평생 동안 얼마나 소비했는지, 단물이 다 빠졌는지 덜 빠졌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분야에 계속해서 즐거움을 느끼려면요, 그 분야에서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찾거나 새로운 경지에 도달하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호승심을 자극하거나 아니면 단물이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 번아웃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전 삶에서 충분히 만족감이 들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전 삶에서 내가 즐기던 것들에 대한 감흥이 다 소모돼서 더 이상 어떤 감흥도 즐거움도 설렘도 느낄 수 없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번아웃이 찾아오는 더 디테일한 이유들을 제가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요, 취향의 교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었거든. 근데 이제는 내 하루가 너무 재미없어. 막 사람들을 만나서 떠들고 친해지고 싶고 사람들하고 어떤 추억도 쌓고 싶어. 또는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화려한 인간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껴왔었던 사람인데 어쩐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미없게 느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달콤하게 느껴지네. 뭐지? 취향이 바뀐 걸 수도 있고요. 잠깐 혼자 있는 시간 또는 잠깐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불편한 상태, 이런 무욕 상태, 올스탑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강렬할수록 여러분들의 취향이 대대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단정짓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진짜 여러분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같은 거는 이 번아웃 시기에서 다 무용지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하죠. 사람은 계속 변화하고 새로운 측면들이 개발될 수 있고 더 다양한 측면들을 확장시킬 수가 있는데 심리검사, MBTI가 무슨 소용입니까? 거기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지루한 걸 절대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힘들어하지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변화를 해야 되는데 변화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만족스러운 구간이었어요. 내 지금 삶의 요소들이. 근데 더 이상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또는 더 색다른 것들을 원하게 되는 게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원하게 되는 게 인간의 속성인지라 왜 제가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아도 맨날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는 순간, 새로운 즐거움을 갈망하는 순간을 지속적으로 만나기 때문에, 갈구하기 때문에 저는 인간이라는 속성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영원히 생각하지 않아도 천천히든 빠르게든 성장할 거예요. 인간의 이런 속성 때문에. 그래서 이런 취향의 교체 작업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정말 웃긴 거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이 찾아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죠? 네, 진짜 웃겨요. 여러분들은 마치 나라는 에너지 공장, 나라는 한 기계 사용 설명서를 보고 그대로 써야 되는 이런 고객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우리가 전자레인지를 샀어. 그럼 전자레인지한테 야, 전자레인지야, 지금부터 넌 냉장고야. 내가 여기다가 물건을 넣고 딱 뚜껑을 닫으면은 이 음식들은 이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고 시원할 거야. 내가 그렇게 정했어. 이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계를 샀어요. 그럼 기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당신이 여기에다가 무슨 짓을 하고 싶어도 이 기계는 자기가 정해진 대로만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계한테 화를 내고 지적을 해도 기계는 만들어진 대로 작동됩니다. 자, 이런 사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나쁜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겠죠? 늘 기분이 좋고 싶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요구사항은 개무시됩니다.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은 여러분들이란 하나의 기계와 하나의 메커니즘에 절대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해요. 얘가 어떻게 사용되는 애고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 원리는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겨 먹은 패턴이 있어요. 사람마다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패턴이 있고 이 사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은 알아내야 돼요. 알아내서 내가 대체 언제 행복한 애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해서 어떤 상황에서 일을 더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더 유능한지를 빨리 알아내야지 인생에 대한 만족감도 좋고 나라는 이 캐릭터를 잘 활용하고 잘 키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면 탐구, 정화, 트라우마 치유하면서 줄창한 게 뭐예요? 난 뭘 좋아하고 나는 어떤 기질을 가졌고 내 영혼은 어떤 스타일이고 나는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인가, 이걸 열심히 탐구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동의도 없이 내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 몸이 이렇게 말해. 더 이상 너는 그걸로 즐겁지 않아. 우리는 새롭게 바뀔 거야. 새로운 설명서가 여기 있어. 네가 찾아봐. 되게 화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나의 동의도 없이 내 취향이 바뀌었어. 근데 대체 무슨 이유로? 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뀐 건지, 내가 지금 직장을 바꿔야 되는 건지 친구를 바꿔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규모로 바뀐 건지 지금 파악 불가능.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와, 영훈이랑 소통 안 되면 진짜 답답하겠다. 그쵸? 이제 좀 알 것 같았는데 다시 바뀌다니.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억울할 거예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엄청난 단계에 진입한 거구나. 더 행복해지려고 이 단계에 진입한 거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의하지도 않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의 감정 패턴도 바뀌었고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번아웃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가치관의 교체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내가 사람이란 이래야지, 내가 바라는 인생이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좀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다르게 해석하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떤 고정관념과 가치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소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친구를 만날 때나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라던가 직업을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본인의 믿음과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의 믿음과 고정관념과 가치관이 바뀌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일상생활이 이건 뭔가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번아웃 찾아오는 구체적인 이유는요, 바로 감정 패턴의 교체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뻤어. 근데 이제 왜 안 기쁘지? 옛날에는 내가 이때 되게 힘들었고 불쾌했는데 지금은 괜찮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내가 친했던 동창생 친구들을 만나면 되게 행복했는데 이제는 왜 재미없고 불편하지? 또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친구가 내 뒷담을 하면은 막 화가 나고 걔한테 가서 따지고 싶고 이랬는데 이상하네, 기분이 안 나쁘고, 이런 거칠애적인 관계가 다 그렇지, 딱히 기대도 안 했어, 오해를 풀기도 귀찮고 그냥 안 보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내가 옛날에는 어떤 감정을 느꼈었던 패턴이 하나가 정해져 있는데 그 패턴이 더 이상 전과 같지 않다고 느꼈을 때, 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뭐야, 나 왜 이래,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서 선택을 잘 못하시는 상태에만 계속 머물러 계시거든요. 이런 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구체적인 이유는요, 인간관계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로 내가 이제는 이 인간관계를 도저히 이어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 또는 나 전에는 친구 안 만들고 싶었거든. 근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좀 친구를 만들고 싶네?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나 전에는 별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좀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네? 이런 식으로 어떤 가치관의 교체, 감정 패턴의 교체 작업이 일어난 다음에 인간관계 교체, 사람이 새롭게 들어왔으면 좋겠다, 또는 기존에 있는 인간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교체 작업을 진행해야 될 때 바로 또 여러분들이 번아웃, 무의욕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면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어요. 판도라님, 제가 연애 잘하고 있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이 사람하고 결혼까지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 한 몇 달 동안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죠? 빨리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결혼할 때도 되고 결혼해야 되는데요. 아니죠. 바뀐 거죠. 결혼에 대한 생각이 확고해지니까 연인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뀐 거죠. 결혼 뒤에 인생을 상상해보니까 이 사람하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거죠.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이제야 좀 더 넓게 바라본 거죠. 이제야 감정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거죠. 인간관계에도 교체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 교체 시기가 오진 않아요. 바로 아까 말했었던 취향이 바뀌고 의식 수준이 바뀌고 감정 패턴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판단 내렸던 모든 것들에 대한 평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괜찮게 느껴지거나 대단히 좋게 느껴지고,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감흥이 없거나 되게 별로라고 느껴지고, 이 느낌이 그냥 잠깐 상태가 안 좋아서 횟가닥 돌아서 정상적으로 내가 지금 뭔가를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면 모르겠지만 몇 달 동안 나는 이 상태였어. 잠도 많이 잡았고 트라우마 치유도 해봤고 감정 정화도 해봤어. 근데 계속 이래. 그러면 적응하세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변화하고 성장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취향에 적응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의 교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번아웃이 찾아온 다섯 번째 이유는요, 바로 생활 패턴, 식습 건강관리하는 기준의 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채식을 하잖아요. 채식을 하는 와중에 지금은 그 어떤 고기도 먹지 않지만 어릴 때는 약간의 고기를 먹었어요. 꼭 맛있어서 먹었다기보다는 제 몸이 지금보다는 덜 섬세했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섬세해지고 있거든요. 사람이 의식 수준이 상승하고 그리고 에너지 민감도가 높아지면 어쩔 수 없이 입맛은 섬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미각이 민감해지고 음식도 더 많이 가리게 됐거든요. 근데 저도 한때는 가끔 그 튀김 옷이 먹고 싶어가지고 피를 다 빼고 안심이어서 고기가 하얀 겉에 막 양념 소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올라간 것들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엔 제가 파스타를 아예 안 먹어요. 근데 예전에는 파스타 환장했어요. 파스타 맛집을 서울 곳곳 다 돌아다니고 친구들한테 새로운 맛집 알려주는 게 제가 맨날 하던 행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로제 파스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로제 파스타를 어떻게 안 먹게 됐냐면 맨날 파스타집에 가면은 로제 파스타 하나, 오일 파스타 하나, 크림 파스타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로제 파스타를 먹은 날마다 내가 화장실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처음에는 에이 파스타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요즘에 뭐 기력이 좀 딸렸을 수도 있고 내가 그날 먹은 게 파스타뿐만이 아니니까 다른 것 때문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연속으로 3번 로제 파스타 먹은 날에만 배탈이 나니까 그때 안 거예요. 아 나는 로제 파스타 안에 들어가는 약간의 치즈와 약간의 우유도 이제 못 먹는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지. 아 나는 이제 이걸 먹을 수 없는 몸이 됐구나. 그렇게 이제 저는 사랑하던 음식을 하나씩 보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소인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닌 보통의 감정 정화도 안 하고 의식 성장 그게 뭐야 먹는 건가 이런 분들은 입맛의 변화 같은 거는 나이가 먹어서 장기가 소화를 못 시켜서 뭘 좀 못 먹는다 이런 거 빼고는 겪을 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겪으실 거예요. 아주 천천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장과 에너지 진동수와 이런 것들이 막 급격하게 막 진화하고 발전하고 이러는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유지되고 있었던 것들이 여러분들 수준이 확 높아지니까 갑자기 희마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사건과 모든 에피소드와 여러분 삶을 이루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얽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얽혀 들어가게 한 원인은요. 에너지적인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에너지적인 원인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성장하고 진화함으로써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인간관계와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것, 사랑하던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얽힐 만한 이유, 공명할 만한 이유가 없어지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흥미가 떨어지고 그것들과 인연도 멀어지고 다른 것들에 눈이 돌아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한 생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그것도 여러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정학교, 영혼학교 수업 진행하면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인간의 한계를 시험해봅시다. 한 생에 인간이 자기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활용했을 때 어디까지 성장하고 어디까지 성취할 수 있는지 한번 저랑 같이 판도라랑 같이 해봅시다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